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 일대에 모두 12만 2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들 4곳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선정한 3기 신도시 후보지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관건은 교통망 확충인데 GTX 노선 신설이나 지하철 연장, 버스 환승역 확충과 도로 지하화 등의 해법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며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대책 수립과 시행을 2년 앞당깁니다. 신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37곳에는 중소형 규모의 택지 개발도 추진돼 3만 3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주로 방치된 공원이나 이전 예정인 군부대 등 유휴부지가 활용되는데 서울의료원 등 강남 알짜부지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3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모두 15만 5천 가구. 지난 9월 3만 5천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내년 상반기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어서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 최종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제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은 GTX와 지하철, BRT 등을 활용해 2기와 3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동탄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를 잇는 A노선은 연내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못 박았고 인천 송도와 남양주의 왕숙, 마석 등을 지날 B노선은 내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남부를 가로지르는 신안산선을 내년에 착공하고 신분당선 연장선과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만듭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모든 구간은 2025년까지 개통을 추진하는 등 도로망도 확충합니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세웠습니다. 위례트램과 양주신도시의 7호선 연장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서북부의 3호선 연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남양주와 계양신도시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SBRT가 구축됩니다. 수도권 교통사각지대에 M버스를 늘리고 2층 버스도 확충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에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실제 교통 개선 효과가 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입지적인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거라고 봐요. 2기 신도시도. 이 때문에 여전히 미분양으로 고심하는 2기 신도시의 수요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로 흡수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은 이미 투자자들이 몰리며 땅값이 급등하고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특히 과천은 올해 상분기 경기도 내 평균 매매 가격 변동률보다 6배 높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아 외지인이 몰리며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다 서울에서 이사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 집값이 비싸요, 여기가. 이런 빌라들도 지금 2억 1,700막 그래요. 여기 인천에서는 비싸다고 그래요.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서울 가격으로는.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25조 7천만 원. 이 가운데 용지비, 즉 토지 보상금 규모는 대략 16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땅값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16조 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뭉칫돈이 토지로 몰리면서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당의 사업 부진에 대토보상을 하던 것을 동일한 사업 중인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토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LH가 리츠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리츠가 생소하고 수익도 불확실해 주민들이 대토 보상보다 현금 보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리츠가 활성화되거나 리츠로 대토를 전환시키려면 주민 참여형으로 가려면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 근데 우선은 뭐 대토 보상을 이제 그들이 원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또. 원하지 않으면 또 뭐 실효성이 없죠. 최근 급등한 땅값에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토 보상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됐었던 신도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총 41곳, 15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대규모 택지들이 이른바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입니다. 이 4곳에서만 12만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4곳을 합친 면적은 위례 신도시의 3.4배, 또 공급되는 총 주택수는 평촌 신도시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나마도 물량의 대부분이 2024년 이후로 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와 좀 협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속도에 대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는 점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공급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이 좀 필요하지 않아서 1년 정도 좀 빨리 공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총 37곳에서 3만여 가구 정도 되는데 이 한 택지당 규모가 아파트 단지 1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관심을 좀 덜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지역에 이런 부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서울 내 강서 군부지나 군아파트 또는 서울 의료원이나 아니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같은 곳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 별도 물량으로 좀 표시된 곳이 있었는데요. 이 서울 시내 상업 지역에 주거 용적률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좀 공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런 방침인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두 합쳐서 7만 6천 가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를 보면 지난 2기 때보다 훨씬 서울과 좀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입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와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국토부가 가장 전면에 좀 내세웠던 점이 이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로 접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김포 한강이나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같은 2기 신도시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좀 가까운 거죠. 이렇게 가까이 배치를 함으로써 서울의 주택 수요를 좀 대체하는 그런 신도시의 역할을 좀 정확하게 좀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인데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과천이라든지 하남 같은 그런 지구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떤 교통망 확충이 생각처럼 빨리 되지도 않고 좀 사업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교통대책도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그래서 가장 또 내세운 것이 선교통, 후개발 그런 원칙을 좀 앞세웠는데요. 예.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GTX의 속도를 좀 빨리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GTX A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B 노선은 내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여기에 또 수도권 서남부에 대한 또 교통망도 필요하니까요. 이 신안산선도 빨리 착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중추 교통망이 파주나 동탄, 또 용인이나 양주 같이 수도권 전역에 펼쳐져 있는 그런 신도시들의 접근성을 좀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확충하느냐가 이 신도시의 성패를 좀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GTX가 노선 하나당 3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는 점인데요. 예. 또 이 때문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A 노선의 경우에도 착공하고 나서 공사 기간만 60개월, 그러니까 5년이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서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광역교통 분담금을 2배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 조달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도 되지만 결국 그건 사업 비용이 되면 나중에 주택 가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교통 대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죠. 3기 신도시는 별도로 교통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M버스라든지 또는 2층 버스나 BRT 정도를 늘리는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존 도시에 버스만 늘린다고 해서 교통 대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기 신도시도 검단 신도시라든지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탁지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이나 또는 직주 근접에 따르는 산업단지 위치도 좀 발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오히려 이제 3기 신도시에서 교통 대책이 활발하게 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2기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지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 이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얘기를 하면서 될 수도 있다라고 짚힌 입지가 광명이나 김포 고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고촌은 약간 좀 소문이 좀 더 컸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 지역들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나 또 신도시 얘기 나올 때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1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가로 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9.13 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인 건데요. 이번에 많이 거론됐던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하남 간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MB 정부 때 한 차례 보금자리 지구로 좀 지정이 됐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점쳐봤던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김포 고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좀 무성했었는데 어제 브리핑장에서 국토부 관계자 말로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앞서서 이 여당 의원이 한 차례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좀 유출하는 그런 파문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 내부에서 보안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또 이런 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일기도 해서 쉽게 택지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도 그렇고 어쨌거나 집값이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 동향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런 예.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어쨌든 간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원칙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주택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2기 신도시 주민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이 부분 집값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가 있을 때 동탄 2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동탄 1신도시 집값이 완전히 뭐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반토막은 안 났어요. 어쨌든 3기 신도시 쪽으로 그 수요가 흡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그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교통이 빠르게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선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9.13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뭐 거래량 감소나 집값 조정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이제 수요자의 관심이라는 게 대기 수요로 전환해서 내가 기다리면 좋은 주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갖고 오려면 결국적으로는 대량 공급에 따른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 서초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과천. 과천은 우수한 강남 접근성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더해질 예정이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은 우면동 일대 R&D 개발 업무지구 등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선정으로 과천에는 선바이역 복합환승센터 신설과 과천 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GTX C노선 조기 개통 등의 교통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과천이라고 하고 있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집중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가 집중되면 그 매입할 수 있는 구매 수요 못지않게 임차할 수 있는 거주 수요들도 많아서 전세 수요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과천이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천은 올 한 해에만 아파트값이 30%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준 강남 수준으로 많이 오른 만큼 매매보다는 전세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거주지가 과천일 경우 과천 신도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전망돼 미리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분양도 있고 분양이 많잖아요. 일대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분양을 받으려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었어요.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하자마자 각 지역마다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과천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3기 신도시 공급 방안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선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인근 다산 신도시로 인한 주택 공급이 포화 상태라는 점과 경제성 부족으로 한 차례 탈락했던 GTX B노선 개통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선 위례 신도시로 인한 공급 과잉과 서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수석대교가 상습 정체를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앞선 대책에서 제시된 현장에서도 주민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선 지자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쉽지 않고 2기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는 이번 주말 교통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3기 신도시 대책에 주민들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현실과 목표는 다른 만큼 정부 입장에선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이나 주민 설득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